자, 그 다음에 실력 쑥쑥 실전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독립된 주권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한다. 맞죠? 여러 나라가 교류하고 의존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맞고요. 국제사회에서 주된 행위자는 개인과 민간단체다? 아니죠. 국제사회에서 주된 행위자는 개별 주권 국가입니다. 국가가 일단 1순위예요. 주된 행위자는. 그래서 개인과 민간단체가 아니다. 이게 틀린 거죠. 개인과 민간단체. 이게 틀리고 개별 주권 국가로 바뀌어야 됩니다. 4번. 국가 이외의 다양한 국제기구들도 국제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그렇죠?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있었죠. 정부 간 국제기구도 있었고 개인과 민간단체를 이제 필두로 하는 그러한 국제기구도 있었고요. 5번.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는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아까 전에 보셨었죠? 한 나라를 넘어서 주변 국가 및 지구촌 전체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한 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국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거 타격 한국도 받고 있고 다른 나라도 다 받고 있어요. 그거.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국제사회의 특성으로 옳은 것. 한국과 대만은 우방국가로 오랫동안 외교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강해지자 한국은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고 같이 친구하기로 했어. 그리고 원래 친구였던 대만과는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절교한 거죠. 친구 사이에서. 자, 맞는 거 1번. 국제협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아니죠. 2번.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한다. 답 2번이죠. 왜 한국이 중국이랑 친구하자고 했겠어? 여기 나왔잖아.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더 힘이 센 친구랑 이제 친구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힘이 약한 대만이랑은 야, 미안해. 니네랑은 친구 못할 것 같아. 중국이 싫어해. 니네랑 친구하면. 그러면 너하고는 친구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절교. 잘 가. 이렇게 된 거지. 왜냐면 중국이 점점 힘이 세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걸로 따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중국이랑 수교 안 맺고 계속 대만이랑만 친하게 지냈으면은 우리가 피해를 훨씬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답은 2번이 맞는 거죠. 3번. 규범과 힘의 논리가 공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4번. 분쟁을 해결하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거는 맞아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건 맞는데 이거랑은 해당이 안 돼. 이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맞지만 이거랑은 해당이 안 된다. 다양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국제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그 얘기 아니죠. 그죠?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였었죠. 답은 2번. 자, 3번. 국제사회의 특성을 나타낸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 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 서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환경, 빈곤, 인권 등 전 지구적인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하기도 한다? 협력하기도 하죠. 힘을 합치기도 해야지. 지구온난화 같은 게 대표적인 문제죠. 지구온난화 한국에서만 열심히 그거 지구온난화 막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거 막아집니까? 아니잖아. 전 세계가 다 같이 행동을 해야 막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협력하는 경우도 있다. 4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를 쓰시오. 한국, 중국, 일본이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2015년 11월 한중일 정상은 세 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하나로 묶고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한중일이래. 한국, 중국, 일본이래. 나라잖아. 그래서 국가. 그지? 행위 주체는 한중일. 나라잖아요. 국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는 여기서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주된 행위자라고 했어. 이 국가가 가장 주된 행위자. 그다음 5번.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겁니다. 기억. 국가 독립적으로 활동하거나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활동한다. 맞죠? 자, 보시면은 국가 독립적인 주권 행사할 수 있고요. 국제사회에서 외교활동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 간 국제기구,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국제기구,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이다. 아까도 봤잖아.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누구다? 국가야, 국가. 그 다음에 디귿 다국적 기업, 국제적 규모로 경제활동을 하며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맞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디귿 맞고요. 개인, 강대국의 전현직 국가 원수라도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여기 보시면 개인,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 전현직 국가원수, 세계 종교 지도자들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을 틀렸고요. 행사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답은 2번 기업과 디귿이 맞고요. 자 6번 다음 단체들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린 거요. 국제연합, 국제적십사사, 국제통화기금 IMF죠. 자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다 뭐냐? 국제기구에 해당을 합니다. 즉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었던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자 얘네들의 특징 눈으로 잘 살펴두시고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보시면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이다. 맞죠? 행위 주체. 정부나 민간 단체 등을 회원으로 한다. 맞아요. 비정부 국제기구. 그 다음에 3번 국가의 범위를 넘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그 얘기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죠. 국제기구.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했었어. 자,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발전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맞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야. 국가에 대한 설명이야.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답이 5번이 맞지 않는 거야. 이거는 국제기구야. 근데 5번은 국가에 대한 설명이라서 정답은 5번이 틀렸다. 자, 다음에 7번 국제사회에서 경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왜? 자국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하기 때문이지. 앞에서도 문제 나왔었잖아. 그지?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가 7을 가져가야 돼. 근데 저쪽 나라에서 상대편 나라에서 안 돼 우리가 7 가져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10 중에서 니네는 3만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해? 외교해야지. 외교했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싸워야지 뭘.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경쟁과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다음 8번 다음 사례가 나타내는 국제사회의 갈등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A사, G사 등 다국적 기업은 해외에서 돈을 벌어 본사로 자본을 이전하여 세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에 내야 할 조세, 세금이요.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A사, G사 등의 세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나타나는 국제사회의 갈등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야. 1번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 그러니까 어떠한 땅이나 뭐 이제 그 나라가 소유하는 뭐 바다가 됐든 아무튼 그러한 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 이거 우리나라가 소유해야 돼.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인가요? 아니죠? 다국적 기업이야. 다국적 기업. 국제 하천을 둘러싼 갈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얘기야. 국제 하천이 아니야. 국제 하천이라고 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길이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거를 놓고서 이거 이게 어느 나라에 포함이 돼야 돼. 아니야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 포함이 돼야 돼. 아니야 이건 우리나라에 포함돼야 돼.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잖아. 3번 민족과 국가의 차이. 민족 국가에 대한 얘기인가요? 저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종교와 문화의 차이? 아니죠. 5번 다국적 기업과 개별 국가 사이의 갈등이죠. 그죠? 다국적 기업은 세금을 덜 내려고 할 거고 개별 국가, 지금 다국적 기업이 물건을 팔아먹고 있는 나라는 야, 니네 우리나라에서 물건 파니까 세금 우리한테 내야지. 왜 세금 안 내는 거야? 그거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인 거지. 자, 9번 외교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통적으로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맞죠? 최근에는 민간 외교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맞죠? BTS 아까 얘기했었죠. 3번 오늘날에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맞죠? 서로 싸우기보다는 서로 전쟁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번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진다. 맞죠? 외교 활동을 통해서 서로 말로 끝날 수 있는 건 말로 해결을 하자 이겁니다. 자, 5번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무력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무력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쟁, 막 폭력 이런 걸 사용을 하겠다는 거야. 강압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폭력이나 전쟁이나 무기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 안 됐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평화적인 방법 사용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외교에 대한 설명 아까 전에 찾아보면요, 여기 있죠. 외교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국의 이익을 달성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이게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서술형 볼게요. 다음 국제행위 주체들의 공통점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개인과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다. 근데 국제적십자사,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니까 국가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개인과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비정부 국제기구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 이제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개인과 민간단체가 아니라 국가 간 국제기구, 그게 바로 이제 국제연합이나 EU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유럽연합 같은 거. 자, 다음 11번.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을 간단히 서술하래. 2016년 9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최근 심각해진 난민 수용과 지원을 위한 부담과 책임을 각국이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내용의 뉴욕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그 지구 공통적인 문제를 위해선 서로 뭐 하기도 한다? 협력하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국제사회는 인권 등 전지구적인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뭐 하기도 한다? 협력하기도 한다. 근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기 위해서 뭐 하기도 한다? 걔네 갈등이 있기도 해. 근데 지금처럼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힘을 합치는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엔 정상회담이 개최됐는데 거기서 회원국들이라고 했잖아.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세계에 있는 수십 수백 개의 나라들이 함께 한 거야. 그지? 자, 다음 12번. 사진은 미국과 중국이 탁구를 계기로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을 기념하여 탁구 경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최근 외교의 경향을 과거와 비교하여 간단히 서술하시오. 이거 다 보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과거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적 외교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 국가 원수들끼리 서로 국가끼리 외교를 하는 거. 하지만 최근에는 스포츠나 문화 등을 활용한 민관 외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미국은 예전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그 이념을 가지고 싸우던 냉전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고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산주의 체제, 그거를 이제 채택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둘이 이 이념 가지고 엄청 이념 대립을 했었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국가 간의 이념을 대립하는 거, 이제 이거는 이제 벗어나가지고 최근에는 스포츠나 문화 등을 서로 고려하면서 그 민간 외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민간 외교의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전에 BTS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BTS 그 친구들, 그분들 저기 뭐 유엔에서 막 공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오늘날의 외교와 그 과거의 외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잘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요, 그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정답을 체크하되 맞는 건 왜 맞고 틀린 건 왜 틀리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제대로 공부가 되는 거지. 그냥 그 답 체크만 띠띠하고 이거 틀렸네, 이거 그럼 정답 이거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 기억도 안 나고 그거 그냥 겉핥기식 그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맞는 건 왜 맞고 틀린 건 왜 틀리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기본 내용은 어느 정도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만 냅다 푼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기본 내용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시고, 그리고 문제를 푼 다음에는 맞는 건 왜 맞고 틀린 건 왜 틀린지 오답 정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